이제 국민의힘 잠깐 좀 살펴보러 갈까 하는데요. 이 친구만 나오면 항상 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친구도 조금 멀리해야 돼. 근데 지금 국민의힘 취재하는 저희 그 취재진이 이 친구밖에 없어요. 네. 물론 우리 인력은 아닙니다만 갖다 쓰기 좋은 인력은 얘밖에 없어요. 박형광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. 제가 좀 앉아가지고 댓글을 쭉 보니까 댓글 한문도 교수님이 나왔는데 부동산 얘기가 한 3. 부동산 3. 네, 한 유시민 작가님 얘기가 한 3. 유시민 작가님 얘기 나머지는 3. 최강욱 중수청장 보내라. 뭐 이런 얘기가 3. 그 얘기를 또 왜 하나? 오자마자 또 이렇게 해. 왜 얘기해 그런 얘기를? 죄송합니다. 약간 본인의 캐릭터를 빌런으로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.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. 진짜. 이러면 이것도 갔다가 매불쇼에서 민다. 그러니까 그 될 것도 안 되고 아니 뭐 난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닙니다.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이봐 많을수록 그런 수렁에 빠져. 참, 네 장례 정리하고요. 네, 정리하고요. 일단은. 간식부터 한번 좀 먹고 가겠습니다. 개혁신당. 개혁신당. 이게 사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. 저는 제 역할이 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. 저는 왜냐하면 어떤 한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애를 썼죠. 그 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정치인이죠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. 개혁신당 당대표였어요. 그런데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약간 좀 이게 맥락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네네. 도대체 왜 갑자기 그래?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잠깐 짧게만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. 기자회견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.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.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.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.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.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. 뒤이어 당을 이끌어갈 분들에게는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건지 선약이 있나? 뭐 선약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. 저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왜 갑자기 사퇴를 하냐라고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이준석 의원의 굉장히 이준석 의원을 잘 아는 사람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. 몰라.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당대표를 사퇴하면 당대표 할 사람은 없어요. 개혁신당은 사실 이준석의 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갑자기 뭐 동탄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여긴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가장 전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맥락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나갔다. 그거는 너무 이준석 의원을 너무 쉽게 보는 그래요? 판단 같아요. 근데 왜냐면은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정의한 사태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잃었어요, 사실은. 왜냐면 청년 그리고 청렴한 것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하지 않겠다.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일 포인트라고 보는 것이 본인이 원래 팸코 대통령이라고 불렸거든요. 팸코라는 커뮤니티. 맞아요. 근데 팸코 안 들어가 보셨죠, 요즘에? 네, 저 안 가요. 들어가면은 이준석을 비판하는 글이 7대3으로 많아요. 7이, 그래요? 7로. 비판이 7이야? 네. 뭘로 비판해요? 뭐예요? 뭐 이준석 이제 뭐 거의 다 됐다. 뭐 이런 식으로.
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위안을 얻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사실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하나. 그 두 번째는 그 기자회견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네, 지방선거 이후에 내가 당을 쇄신하려고 했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. 이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동탄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 벨트를 만들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천하람 너 뭐 경기 남부 어디 나가 이주영 너 어디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경기 남부 쪽으로 배치를 해놓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기다리면서 거기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고 국민의힘도 힘을 합하면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. 뭐 오산 뭐 이천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. 딱 그거인 거죠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선하란 의원도 경기도 인천 어딘가에 나갈 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여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는 거죠. 저는 굉장히 순수한 분석이라고 봐. 제가 한 게 방금 분석은 나는 이준석 의원이 무슨 다른 것을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.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. 어떤 꿈인지는. 네.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. 내가 볼 때는 뭐 포기하고 좌절하고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. 명태균이 이번에 그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뭐 식사 약속이 있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뭔가 그걸 순수하게 봐서는 나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. 근데 저도 원래는 항상 저도 나름 이제 이준석 전문가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한때 이준석 퀴즈였지. 퀴즈까지 아니고 가깝게 지냈죠 한때. 근데 이번에는 주변을 다 취재를 해봐도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정말 멘탈이 나가 있는 것 같다. 멘탈 나갈 스타일이 아니야. 그래요?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. 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국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는 없어요?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값어치가 상당히 낮아졌죠. 그렇죠. 네. 지금 뭐 언급 자체가 안 되니까. 안 되죠.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 뭐 들어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.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. 이번 상황에 대해서. 그 순수한 분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간단한 캐릭터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. 그렇죠. 아무튼 만약에 그 순수한 분석처럼 진짜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그 공의 7은 제 겁니다. 인정. 2가 황희두 그리고 헬마가 1. 난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입장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종집을 찍힌다면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황희두 이사조차도 요새는 이준석 무시 안 해요. 안 하던데. 별로 그렇지 않아요. 안 해요. 안 해.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지 지금. 사실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지선 전후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왔거든요.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방송에서도 아마 좀 부르고 보도도 엄청나게 나왔을 텐데 정말 처참할 수준으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도 보도가 안 돼요. 지금 안 돼. 뭘 조사했지? 네, 모르지 않습니까? 보도가 안 돼요. 자,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가 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기사 걸리면 보면 돼.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하는지. 이랬구나. 그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.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요 얘기도 짧게만 좀 전하겠습니다. 5.18을 폐마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인물이 이진숙 국회의원이었죠.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. 관련해 가지고 이진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 좀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이렇게 5.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? 정말 이진숙이 어떻게 된답니까?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당 내에서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크지는 않아. 네, 약간 관심이 필요하신 분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왜냐하면 세력도 없기 때문에 당 내에서
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권에서 때려주다 보니까 그래 뭐야 하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당 내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. 당 내에서는 이진숙이 직접 발언한 건 없지 않아? 근데 어떻게 제명까지 한다는 얘기야? 라는 분위기로 조금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약간의.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봐도 이 5.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아야 된다. 그리고 제명안도 촉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당 내에서는 오히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입지가 좀 생기고 있다. 그 되게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이진숙을 옹호하는. 그렇죠.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이진숙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의원을 굳이 구태여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진숙 의원은 가장 오른쪽에 강성 지지층을 꽉 붙들어 매고 맞아요.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을 비판하면 그 강성 지지층들은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엄청나게 보낸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옹호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생긴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잔바리 뉴스였고요.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재밌는 것은 역시 당권 투쟁입니다. 당권 투쟁. 메인이죠. 요게 이제 메인인데 요거는 좀 해설이 필요해요. 좀 어려워. 지금 당권 투쟁의 핵심 인물로 부상되고 있는 인물이 탄핵당한 박근혜입니다. 진짜 그래요. 근데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해. 박근혜? 박근혜야. 지금 핵심 인물이야.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정점식이거든요. 그렇죠. 이 사람이 17일이었나? 19일 대구에 박근혜를 만나러 갑니다. 근데 나는 이거 좀 이 자체도 화가 나는데 박근혜 옆에 있는 그 국회의원 유영아. 저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박근혜 무슨 집사처럼 계속 저러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. 일정 잡을 때도 다 뭔가 함께하는 것 같고. 저분은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맞죠. 맞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는. 네. 국회의원인데. 그렇습니다. 이제 저기 가가지고 뭘 했느냐?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연찬회를 좀 있으면 여나 봐. 네. 거기에 박근혜를 초청하러 갔나 봐. 와달라고. 근데 박근혜가 그때 오기로 했대요. 근데 이게 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기본적으로. 요거는 설명이 해설이 필요해요. 이제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MT예요, MT. 워크샵. 워크숍 가는 거예요. MT. 한번 가서 뭐 단합하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마시면서 서로 뭐 기자들도 술 같이 마시고 하면서 이제 관계 맺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. 그런 자리에 전직 대통령이 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. 네, 그런 적이 없어요. 저도 연찬회를 한 3번 정도 따라갔었는데 그냥 대통령 윤석열이 온 적은 있는데 맥주 맞아요. 마시고 그렇죠. 그거 그때 무슨 문제가 문제 있어서 있었어.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책임질게. 맞아. 그때 뭐 을지훈련인가 있어가지고 아니, 뭐 아무튼 있었어. 그 큰 술을 일이.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맞아. 술을 마셔서 문제가 됐었죠. 그때. 맞아. 네. 네. 그때 권성동 그 의원이 노래 부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럼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 박근혜는 이 뭐예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당권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영남파지. 세력, 네, 영남파. 요거는 이제 장동혁 파랑은 또 다른 거지. 그렇죠.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선 그 영남파와 장동혁 당권파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네, 왜냐하면 오세훈과 친한계 한동훈은 조금 힘이 떨어졌다. 네,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씨를 예방하면서 이 힘을 빌어서 자 우리 당은 올공 부정선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뿌리는 영남이야, TK야 알고 있었지? 자 박근혜 씨를 데려오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씨를 다시 한번 연찬회를 끌어 들어오는 거다. 그럼 장동혁은 외통수 맞은 거예요?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연찬회라는 게 당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원내대표가 데려온 거예요.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?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판단합니다. 박근혜 오는 게. 네. 왜냐면 장동혁에게 나쁜 얘기,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
당연히 좀 뭐 피해가 있겠지만 근데 박근혜 씨가 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. 아니, 장동혁은 MB로 맞불나야지. 나는 장동혁이다. MB로 딱 맞불나야지. 아, 데리고 와가지고.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MB도 만난다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언제예요? 연찬회가 언제? 27. 내일입니다. 내일 모레 내일. 1박 2일 동안. 아이고 네. 오늘부터 단식하기도 늦었네.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을 때 탈출구를 그래, 마련해 준 게 박근혜가 박근혜 해줬잖아. 씨예요. 그리고 유영아 의원이 뭐 박근혜 씨의 뭐 집사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지만 네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본인의 입속을 제일 많이 챙기는 게 유영아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. 박근혜 씨를 앞세워서 그럼. 그 사실 유영아 의원도 장동혁 대표에게 나쁘지 않습니다. 호의적입니다, 상당히. 네, 장동혁 대표가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야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우리 좀 그만 좀 공격하자. 사퇴론 그만 꺼내라.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씨가 그 연찬에 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투샷이 찍힌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 세력은 올공, 부정선거, 윤어게인인데 거기 플러스 영남 세력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좋을지는 박근혜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무게추가 많이 기울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운명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. 네. 근데 뭐 박근혜가 뭐 누군가를 쳐낼 만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. 그렇죠. 다 안고 가고 싶겠지 그렇죠. 본인도. 네, 그래서 사실은 뭐 박근혜 씨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좀 자체가 아이러니한 그래서 상황이죠. 결국 제일 네. 좋은 거는 민주당이 제일 좋아. 뭐 그렇잖아요. 얼마나 한심합니까? 예. 결과적으로 이 반사 효과를 반사 이익으로. 반사 이익으로. 예.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그래서 이 박근혜 사면하면 안 됐어. MB도 사면하면 안 되고. 근데 그때 그 얘기했다가 나 아주 은퇴할 뻔했잖아. 그 박근혜 씨가 사실은 그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TK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다고 해요. 왜냐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뭐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탄핵되면서 그래 박근혜는 양반이었어.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한테 너무했어 그때. 라는 그 보수 쪽의 어떤 정서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금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거고 이 재밌는 지점은 박근혜 씨가 등판하면서 좀 곤란해진 사람도 있습니다. 누군? 한동훈 의원.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곤란해졌죠. 한동훈이 잡아넣었으니까. 네, 본인이 잡아넣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잡아넣었잖아. 박근혜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있는데 그 반대로 한동훈의 어떤 그 뭐 표독스러움 이런 게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찬에 안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갔다가 1박 2일 안 하고 아마 돌아올 거다. 잠만 안 자는 네. 정도로. 네. 뭐 세게 비판도 못 하고, 그렇죠. 동조도 네. 못 하고, 그렇죠. 애매한 상황이 됐죠.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환영할 만도 그거는 좋은 하네요. 측면이네. 그건 좋죠. 예. 완벽하게 밟는 그렇죠. 밟는 의미에서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 연찬회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잠깐 저희가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네. 박형광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돼요. 우리가 또 조금 예민한 문제 하나 다뤄야 될 게 있거든요. 그래요? 네, 인요한 문제. 아, 인요한. 예. 알았지? 네. 알겠습니다. 박형광 기자였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